자, 아주 오래전에 봐가지고 나도 왜 이게 별표 4개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쿼서. 쿼서라고 불려지는 게 이게 이제 한자로 준 또는 비 접두사인데 봐봐. 아, 소재가 좋아서 그랬구나. 자, we are able to speak. 우리는 말할 수 있고, 자, comprehend language,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어. 엄청나게 능수능란하게 사실 여기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 요거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 뭐냐면 처음 문법이 with는 위협적이지 않아. 근데 이제 수능에서 빈칸 넣기 보기를 만들 때 of를 쓴 적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of 다음에 추상명사가 나오면 우리가 중학교 때 이제 of 소유격을 배웠던 거 기억나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앞에 있는 명사가 없어도 of 추상명사는 단독적으로 형용사 역할을 해. 그걸로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예를 들어서 of no use가 쓰인다. 그럼 얘가 뭐야? useless야. 근데 뭐가 나온 적이 있었냐면 of little account가 나온 적이 있어. 선생님도 사실 이 수거를 난 본 적이 없어. 근데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이게 EBS 교재에 있었던 거더라고. 근데 그냥 넘어간 거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어카운트가 견해 고려 설명 그런 게 아니야. 얘가 이런 리틀이나 같은 부정어가 있으면 어카운트가 중요성이야. 거의 중요하지 않은. 이게 이제 31번 빈칸 넣기였고 그해 년도 아마 빈칸 넣기 중에 제일 어려웠을 거야. 최고 난이도였나? 그랬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연계 지문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독해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야. 대충 이제 넘어가는데 근데 이 문법 해석까지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애들이 연계 지문이었는데도 틀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of 다음에 추상명사는 형용사야. 반면에 좀 전에 얘가 나온 거야. with 다음에 추상명사가 나오면 얘는 부사야. 그러니까 이거의 대표적인 거는 보통 with is를 써. 그럼 얘가 뭐가 돼? easily, 쉽게야.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게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들은 언어를 엄청나게 숙련되게 숙달되게 말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 뭐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제는 누구를 봐도 그 언어가 자 쿼시는 부정의 접두사야. 준이나 또는 비 뭐 그런 뜻의 한자어 같은 말이 되는데 규칙성이 거의 없더라도 제대로 된 규칙성이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여기는 뭐 준 규칙성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주는 거지. 규칙성이라는 것을 말할 것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재밌는 표현은 선생님 이 레토릭이 좋았던 것 같아. 자, 그 언어가 제대로 된 규칙성이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능수능란하게 언어를 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 사실 규칙성이 덜하기 때문에 despite하고 because는 상반된단 말이야. 요 서술 전략, 이 레토릭이 난 마음에 들었던 거야. 이런 서술 전략은 오히려 규칙성이 덜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비트겐슈타인의 랭귀지 게임이야. 이해돼? 어느 랭귀지 게임 여러 차례 얘기 나오잖아. 그게 쫙 짜여져 있는 규칙이 아니야. 느슨하거든. 느슨하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규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사소통이 된다고 보는 거야. 자, 봐봐. 그러면서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 지식을 필요로 하고 따라서 언어라는 것은 반드시 자, 사실 이게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의미할까? arbitrary, 임의적이고 자의적이보다는 규칙적이고 체계적이어야 돼. 즉 언어에 필연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규칙성이 있어야 돼. 근데 임의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야. 그러나 이 사람은 사실은 이게 지금 이 앞문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문장이 아니야. 그러나 자 봐봐. 언어를 이해하고 언어를 만들어내는데 여러 가지 요구 조건들은 추가적으로 뭘 요구하냐면 because 이하가 나왔어. 자, 말하는 사람들이 형태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형태는 일반적으로 표준적인 패턴에서 debate라는 단어 꼭 외워야 돼.
비어가 길, 경로야. 길에서 벗어나는. 자, 요 단어가 평가원 EBS 교재에서인가 평가원에서 제일 먼저 낼 때 디비언트가 나왔어. 이게 일탈 행위를 저지르는 애들이야. 길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자, 표준적인 패턴. 얘가 뭐냐면 규칙이야. 쉽게 얘기하면 얘가 어떤 면에서는 시스테마틱이고 얘가 shared knowledge야. 표준화된 어떤 패턴에서 벗어나는 어떤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고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반드시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해. 그럼 뭐가 있는 거야? 규칙적인 거 말고 임의적이고 규칙을 벗어나려고 하는데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말들, 신조어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야. 만약에 엄격하게 굉장히 규칙적이었다면 신조어라는 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 만들어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답은 벌써 얘가 딱 떨어져야 돼. 근데 선생님이 이 지문이 좋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글을 긍정과 부정이 섞여버려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서술 전략으로 시험 문제 내고 이게 낯설은 소재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오답률이 높을 수 있는 출제 기법을 구사한 거야. 글은 잘 골랐다고 보는 거야. 자, 봐봐. 자, 많은 쇼컷. 이게 그 우리로 따지면 글을 압축해서 쓰는 거 있지. 그러니까 풀어서 쓰지 않고 뭐 대표적인 너희들끼리 쓰는 말이 뭐 있지? 그걸 압축해서 쓰는 거. 앞대가리만 딱딱 붙여가지고. 줄임말. 그게 이제 여기서 쇼컷은 지름길이 아니야. 축약형이야. 줄임말이야. 많은 줄임말들. 예를 들어서 그것은 플루언트 스피치. 자, 친구들 사이에 의사소통하는 사람들 사이에 유창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조장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많은 축약형들은 결국에 가서는 언어의 삼투압이 되면서 들어와 버려. 예를 들어서 go나 이게 be going to거든. go나나 have to 이게 have to지. 그 다음에 try 뭐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은 기존에 있는 축약하지 않은 말과 중첩이 돼. 그치? 그럼 원칙적으로는 원래 본뒷말이 있는 거야. 축약하지 않은 본뒷말이라고 하고 부분적으로 중첩이 돼. 그럼 기능적으로 동일한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능이 어를 수행하지 않고 축약형을 쓴 거란 말이야. 그치? 그게 이제 틈새가 된 거지. 틈새가 되면서 자,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quasi-regularity. 규칙적이지만 완벽하지는 않고 그 허점이 오히려 언어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관점에서 글을 쓴 거야.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러한 서로 상충되는 어떤 압력, 이때 상충되는 압력이 의미하는 바가 뭐야? 한편으로는 규칙을 따라야 되지만 그 규칙에서 벗어나 있고 그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의사소통의 어떤 유연성이나 탄력성 또는 효용성 그런 것을 요구하는 그 상충되는 압력 사이의 어떤 결과물이 바로 뭐야? 언어의 준규칙적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어. 그리고 이러한 패턴들은 자 마스터되어지는데 광범위한 어떤 이때는 뭐 위드 다음에 추상명사 기법이라고 볼 수는 없고 수단이나 방법이라고 봐야 되지. 광범위한 어떤 실행 과정 속에서 마스터되어져.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은 쉽게 획득되어질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를 speaking language 자, 그 언어를 말하면서 자, 모국어는 아니라 하더라도 준공용어 정도 공용어 정도 맥락에서 그 언어를 말하면서 성장한다면 쉽게 획득되어질 거야. 그리고 그 결과 여러분들은 뭐야? 유창하게 어떤 글을 읽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 잠깐. 그치? 자, 그러면서 근데 왜 마지막 문장이 쓸데없이 들어갔는지 난 이유는 모르겠어. 이건 난 솔직히 필요 없다고 보거든. 여기까지로 글이 끝나. 근데 뚱딴지가 나온다. 스트레스 패턴. 이때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인토네이션이라고 얘기되는 강세야. 말이 갖고 있는 강세가 지니고 있는 패턴을 마스터하는 것은 자, 영어를 세컨드 랭귀지로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이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종종 드러내 보이는데 그런 스트레스, 이때 스트레스는 이중적 의미지. 억양과 같은 강세, 인토네이션을 얘기하는 강세와 그거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근데 이게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이 글의 논지 아무 말. 난 필요 없다고 보거든. 근데 왜 집어넣는지는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응? 하지만 이 글이 소재적으로는 단락이 전개 방식이 있어 아주 독특한.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 때문에 반어법적이고 역사법적인 논증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이런 서술 구조는 출제위원들이 좋아할 만하다는 거야. 레토릭상. 오케이? 자, 근데 언어 영역 중에서 이번에 2학년 모의고사에서도 또 그 얘기 나왔다고 하더라고. 비트겐슈타인 뭐 랭귀지 게임 얘기가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영어 쪽에서 또 비트겐슈타인을 직접 거론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더라도 요 논리 구조는 꼭 챙겨놨으면 좋겠다는 거야. 오케이?